과연 5,000원짜리 다이소 원두는 커피 맛이 어떨지. 안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드시는 일반 원두들이 얼마 정도 받으세요? 블렌드 원두라고 했을 때 200g에 만원대 초반에서 만원대 중반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다면 7, 8,000원? 오늘 저희가 다이소에서 원두 두 종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다이소에 원두가 있어요? 심지어 200g 5,000원입니다. 와, 미쳤다. 메가커피보다 싸잖아, 그러면. 와, 근데 5,000원은 대박인데. 과연 퀄리티는 어떨지 5,000원을 주고 사 먹으실 만한지 한번. 네. 아, 좋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진짜. 맛이 어떨지. 두 가지 원두. 자댕. 사장님 아세요? 자댕 알죠? 원두 로스팅하는 꽤 규모가 큰 회사고, 자댕 밑에 카페 휠이라고 카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맛있어요. 야로얼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센스 있는 게 이런 게 붙어있네. 원두 봉투를 묶을 수 있는 이 스티커 과자 사면은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다는 것은 틴타이 혹은 지퍼백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이 스티커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원가를 절감하려고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뜯으면 이 스티커가 없으면 묶기 힘들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일단은 냄새부터 그 이산화탄소 향이 아주 코를 찌릅니다. 브라질 블렌드는 일단 노란색 패키지로 됐고요. 컵노트가 다크 초콜릿, 달콤함, 고소함, 벨벳 바디요. 플레이버, 엑시디티, 스윗, 비터, 바디 밸런스가 이제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플레이버가 되게 높다. 브라질인데. 그러면은 다 크로싱 아닌가? 커피 원두 100%고 브라질 60, 인도네시아 4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도네시아 만델린 같은 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이제 단가 때문에 못 맞췄을 확률이 높고, 인도네시아 로부스타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것만 봤을 때는. 유통일 2025년 10월 27일. 와, 10시 3분. 오, 되게 디테일하다. 분까지 써있어. 마트나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1년 전에 로스팅을 많이 하시거든요. 유통기한 1년 정도 보니까 이게 24년 10월 27일 날 로스팅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로스팅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거겠죠? 다음 에티오피아 한번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블렌드. 컵노트는 밀크 초콜릿, 시럽, 꽃향, 부드러운 산미고요. 플레이버는 3.5. 플레이버가 오히려 브라질이 더 많아. 그리고 엑시디티가 브라질이 더 높아. 스윗도 브라질이 더 높아. 피터는 브라질이 더 낮아. 바디는 에티오피아가 더 높고요. 밸런스는 에티오피아가 더 높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마실 때 라이트 로스팅을 저는 좋아하니까 오히려 바뀐 듯한 느낌이 드는데, 로스팅 포인트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다크 로스팅일 수도 있어.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에티오피아산이 45% 함유가 됐고요. 브라질이 30% 들어갔고, 콜롬비아가 15, 케냐가 10이나 들어갔어요. 케냐도 그래도 하방 경직이 높거든요. 비싼 커피도 10% 들어갔고, 4개 정도 블렌딩 한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다.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향이 좀 세다고 느끼세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데 한번 분쇄해서 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위에 부분을 일자로 스티커를 붙여서 나중에 이제 보관하기 좋게끔. 어우, 와우. 와, 근데 자, 지금 외관을 보면은 꽤나 다크로스팅이에요, 확실히. 근데 기름기가 막 반지르르까지는 아니지만 코팅한 것처럼 기름기가 딱 쌓여져 있고, 쿨빈을 봤을 때는 로부스타가 블렌딩 된 것 같아요. 다크로스팅이다. 근데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에티오피아는 본연이 가진 꽃향미나 과일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라이트 로스팅을 더 많이 합니다. 오, 에티오피아가 브라질보다 플레이버 애시디티도 좀 더 낮고 스윗니스랑 비터가 더 높잖아요. 이유를 알겠어요. 더 포인트가 높아. 육안으로 봐도 에티오피아는 완전 번들번들거리죠. 이렇게 번들번들거린다는 거는 로스팅이 더 많이 됐다. 산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로스팅 포인트를 높이면은 자극적인 산미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스팅 포인트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유통할 수 있는 커피들은 다크로스팅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기는 해요. 강배전된 에티오피아 커피 근래에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저 강배전된 에티오피아 커피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테스트 진짜 많이 해봤었는데, 강배전 하면은 보통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노트들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만큼 풍부한 바디감이나 쓴맛, 달콤한 맛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브라질이랑 콜롬비아 이렇게 중남미 커피만 단순하게 강배전했을 때와 에티오피아나 케냐나 이렇게 밀도 높은 아프리카 커피들이 같이 블렌딩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초콜릿티함의 선명함이 달라요. 더 풍부해져요. 감칠맛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강배전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많이 선호하긴 했죠. 원두만 보셨을 때 어떤 맛이 날지 좀 예상이 가능하실까요? 그죠? 예상이 가능하죠. 쓰겠다. 일단은 이 정도는 브루잉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사서 드시는 분들은 브루잉으로 많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브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면은 미디움이나 라이트 로스팅에 어울리는 레시피로는 좀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올드스쿨 방식으로 내려줘야 좀 맛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좀 바꿔서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려볼 건데 이런 강배전 커피들은 큰 드리퍼보다는 이렇게 작은 드리퍼가 어울립니다. 수구와 커피 파우더의 높이를 낮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드리퍼가 커서 이게 높아지면은 물줄기가 더 세게 커피 파우더와 부딪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다크한 커피들이 더 써져요. 01 사이즈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드립 스타일은 칼리타가 좀 더 어울려요. 하리오는 추출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강배전 커피들이 연하게 플랫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강배전 커피들을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칼리타나 뭐 멜리타나 아니면 할리타 웨이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하리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이소 원두를 사다가 좀 재밌는 기구를 발견해서 커피 스푼? 네, 커피 스푼인데 집게네? 네. 아, 이거 어디다 걸어놓는 건가? 이 원두를 방금 이렇게 자르셨잖아요. 네. 스티커 대신 한번 찝어보시겠어요? 원두 봉투에. 괜찮은데? 이게 1,000원이거든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커피용품 샀던 것 중에 가장 안 쓰는 게 스푼. 자, 다이소 스푼으로 한 7g 정도 되네요, 한 스쿱에. 브라질. 근데 여기 봉투가 좀 불편하긴 하다. 이게 밀봉이 돼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요럴 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이소 정도의 배전도는 린싱을 하나 안 하나 커피 향과 맛이 세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향이 좀 어떠신가요? 다크 초콜릿 같고 되게 스모키하고 장작 향도 많이 나고, 근데 향이 확실히 에티오피아 블렌드가 더 인텐스가 높아요. 더 강렬해요. 한 물줄기로 뜨면 1분 들어줄게요.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60g, 60g, 60g 부어줄 거예요. 요 레시피는 물이 좀 남아있을 때 빼줘야 돼요. 이거는 가수를 해줘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 거거든요. 300까지 맞춰주면 돼요. 자, 추출 완료가 됐고요.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5,000원짜리 다이소 원두는 커피 맛이 어떨지. 그래도 제 경험상 이렇게 내리면은 요 정도 색깔은 맛있게 나오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아쉽네요. 브라질은 클린컵이 좀 많이 안 좋고 밸런스도 좀 아쉽고 로부스타가 생각보다 좀 풍미가 많이 세서 곡물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 근데 이게 뭔가 먹었을 때 부정적이고 케미컬한 향이 나거나 메디시널한 향이 나거나 이런 결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선한 브라질의 느낌이 좀 적은 게 좀 아쉬워요. 딱 그 정도 가격의 맛이다. 네. 근데 에티오피아는 비교적 얘보다는 나아요. 복합성도 뛰어나고 어느 정도의 과일 느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랏빛 과일이나 자두 같은 느낌도 있고 초콜릿한 느낌이 더 강하고 에티오피아 향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향이 신선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등급이 높은 커피는 아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고, 로스팅으로도 지금 그 생두의 품질을 많이 못 가렸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진짜 딱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거다. 만약에 이거 2개 사셔야 되잖아요. 얘를 사세요. 같은 가격이잖아. 무조건 얘입니다. 저는 이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수를 이렇게 했는데도 좀 텁텁함이 좀 크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한 잔을 내릴 때는 아예 30g을 담아버리고 분쇄도 살짝 조금 푼 다음에 많이 담고 적게 내려서 가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 한 번만 더 내려보고 싶긴 해. 과연 살릴 수 있을지? 자, 요거를 제가 살릴 수 있는 레시피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아니추 레시피, 다크로스팅에 필요한 아니추 레시피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30g을 분쇄를 하셔서, 분쇄는 아까보다 훨씬 더 굵게 했고요. 뭐 85도에서 87도 그 정도 물 온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커피가 워낙에 쓰기 때문에. 처음에 뜸은 그냥 커피를 다 적실 정도로만, 충분히 다 적실 정도로만. 밑에 내려온 뚝뚝 떨어지는 물이 많이 없죠? 이러면은 정석이다. 왜냐면 처음에 뜸을 너무 많이 들여주면은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로스팅 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커피빵이 많이 부풀어 올라요. 다크 로스팅 됐기 때문에 가죽흔 이산화탄소가 많거든요. 라이트 로스팅 3개월이 되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안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이 빵이 생긴다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뜸이 들여져서 커피가 부풀어 오르다가 약간 숨이 죽는 경우, 딱 요 정도에부터 1차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부터 그냥 500원짜리 동전을 그리면서 144g 정도까지 부어줬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올라왔죠? 평행을 이루어주실 때 다시 부어주면 됩니다. 다시 500원짜리 동전으로 쭉 부어주다가
한 214g까지 부어줬습니다. 이 추출 비율은 아이추 레시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10이에요. 30g의 원두를 썼으니까 300g까지 부어줄 거예요. 분쇄도를 좀 굵게 하고 빠르게 추출하는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차수에는 뭐 가예 쪽으로도 살짝 가도 됩니다. 오케이. 300까지 부어줬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물이 다 내려오기 전에 빼주면 됩니다. 3분이 넘기 전에 빼주시면 돼요. 전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분이 조금 넘었는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를. 확실히 아까보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까의 그런 어떤 텁텁함이나 쓴맛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풍부한 맛들은 더 많이 살아났고, 근데 농도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시피는 여러분 그 입맛대로 가수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한 15g씩 물을 한번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15g 마셔보시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나 이 정도 농도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드시면 돼요. 저는 딱 지금에서 한 15g만 정도 더 부어주면은 한 30g 정도만 부어서. 어우, 살아났어. 괜찮죠? 처음에 내린 건 약간 고무 맛 같이 너무 떫었는데 굉장히 편안한 아주 굉장한 커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먹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래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포텐셜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나왔다. 여기에서 더 가지고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내리면 괜찮네요. 괜찮아요. 기준이 낮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 레시피대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찰떡인 게, 일단 이런 커피들은 너무 쓰기 때문에 적은 원두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5,000원짜리 원두 사서 한 잔에 30g은 써줘라. 그래도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아메리카노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메리카노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정도 배전도는 아메리카노가 좀 더 어울릴 수 있거든요. 추출은 18g 넣고 한 40g씩. 좋았어. 참 맛있게 나온다. 자, 일단 에스프레소로 추출해봤고요. 에스프레소 뭐 워낙에 지금 크레마 상태도 좋고 추출도 잘 됐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브라질부터. 어우, 확실히 에스프레소 먹으니까 괜찮네요. 더. 브라질이 확실히 아까 필터로 먹었을 때처럼 좀 뭔가 흑설탕, 그리고 이런 캐러멜리한 어떤 단맛, 복합성은 떨어져요. 확실히 좀 플랫하고 밋밋하고 곡물 느낌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에티오피아는 좀 더 확실히 복합적이에요. 산미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캐러멜리하기보다는 좀 더 시러피한 단맛이 좀 더 가깝고요. 과일 초콜릿 느낌도 있고. 근데 에스프레소 자체로 먹기에는 확실히 클린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얘는 설탕을 타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메리카노는 물을 200 정도씩 넣고 아메리카노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그렇고 필터로 먹어도 그렇고 확실히 에티오피아 블렌드가 괜찮다. 그래도 요 정도면은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먹기 좋고, 근데 아쉬운 점은 신선도가 좀 떨어져. 그래서 저가 커피 아메리카노 뭐 1,500원짜리 2,000원 하는 아메리카노 있잖아요. 그런 원두들은 그래도 신선도가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선도에서 오는 뭐 클린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복합성이 좀 더 뛰어난 반면에, 얘네들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복합성이 좀 떨어져요. 향미의 생동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그래도 무난하다. 에티오피아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필터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 회사 탕비실에 원두 좀 저렴한 걸 쓰고 싶은데 이런 거 써도 되나요?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200g이잖아요. 이게 5개면은 25,000원이잖아요. 예를 들어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기서 1kg 커피 원두 정기 배송 같은 거 받으면은 1kg에 25,000원 이하 되는데, 요 정도 퀄리티보다 좀 더 좋은 원두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분은 진짜 나 커피가 너무 땡긴데 배송이 너무 늦게 온다. 근데 로스터리들도 문을 다 닫았어. 그럴 때 가서 쉽게 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인데 200g 사가지고 집에서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로 먹으면은 꽤나 괜찮은 가성비인 거죠. 집에서 커피를 매일 마시는데 진짜 카페인으로서의 커피를 소비한다, 커피맛 나는 커피가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개 사셔도 괜찮을 정도 퀄리티일까요? 그렇게는 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신선도가 그래도 가성비 있는 가격에 사서 집에서 내려 드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다만 조금 더 서칭해보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좀 신선한 걸 사 드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200g에 5,000원이니까 진짜 싼 맛에 먹는 거죠. 다이소 원두 2종 리뷰해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이것보다 뭐 2배, 막 3배 브랜드 밸류 있는데 맛은 이거랑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조금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거 사 먹을 바에는
이 다이소 원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오늘 솔직하게 들었고 브라질보다는 에티오피아를 선택하셔라. 근데 이 정도 원두 퀄리티면요 사실상 진짜 마트에서 이거보다 더 비싼 원두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다이소 커피 원두 리뷰를 해봤는데 다이소 커피 원두를 구매해서 드실 일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격이 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맛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커피를 꼭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카피가 너무 급한데 그럴 때 다이소 바로 옆에 있는데 가가지고 바로 커피가 땡겨가지고 사와서 먹을 수 있잖아. 200g에 5,000원이면 그래도 가성비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사셔서 도전해볼만 해요.